안녕하세요. 커피큐브 임병걸입니다. 오늘은 커피 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용 방법이라든가 점토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겠지만 커피 버스는 5가지의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적색인 빨간색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피 버스를 받았을 때 패키지로 물론 커피 버스의 본체가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또 이렇게 보시는 클램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형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가스켓이라고 해서 점토들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앞에 먼저 이 투출구 나가는 바깥쪽에 꽂아주고 그 위에 금형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클램프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런 금형들은 연필을 만들 때 쓰거나 아니면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 때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챕터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먼저 커피 버스에 대한 본체, 그리고 금형, 그리고 또 SA1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BA1이라는 것 2가지의 주 원료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 버스를 가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은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먼저 220V, 미국과 또 캐나다, 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모터의 헤르츠라든가 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변형이 된 상태로 가거나 아니면 받았을 때 저희가 또 변형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내 같은 경우에 이렇게 220V로 바로 꽂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20V에 전원을 넣고 바로 여기 보시면 적색의 오프, 온, 그 다음에 검정색의 오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빨간색을 통해서 가동을 시작하는 법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을 220V에 꽂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먼저 가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의 온을 한번 눌러봐 주시고 소리가 이 정도의 소리가 난다고 가정을 하시고 움직여요. 물론 점토가 많이 들어가면 지금보다 소리가 적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꼭 고무장갑을 낀 상태에서 점토를 넣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이라든가 다른 이물질을 꼭꼭 쑤셔 넣는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으로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 점토를 만드는 커피 버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커피 밥 찌꺼기를 모아서 1kg를 모아서 SA1과 BA1을 넣고 섞는 방법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계에 넣기 전까지의 모습이니까 조금 리얼하게 저희가 직접 수거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시면 지금 0점이 1로 되어 있고요. 꼭 0점을 맞췄을 때 용기를 0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1kg를 재셔야 됩니다. 키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이게 덩어리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만 간단하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문질러 주셔서 가루 상태로만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조그마한 것들은 어차피 나중에 기계 들어가면 다 혼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쓰면서 막 뭉개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커피 찌꺼기라는 것 자체가 수거가 되면 이렇게 수분이 손에 이렇게 묻었을 때 많이 묻는 게 물이 좀 많은 편인 거고요. 손에 이렇게 막 했는데 손에 물이 안 묻는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쪽에 수분이 많은 찌꺼기와 이쪽에 수분이 적은 찌꺼기들은 물의 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의 농도를 먼저 맞춰준 후에 마지막에 SA를 섞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SA는 이 커피 찌꺼기를 점토화시켜주는 점도가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BA1이라는 이 물질은
물과 같은 성분이지만 실제 물을 넣어도 돼요. 물을 넣어도 되는데 물보다는 커피 찌꺼기가 약간 곰팡이가 많이 피죠. 그래서 곰팡이가 조금 덜 피게 그런 억제제 역할을 하는 게 BA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kg의 찌꺼기가 모이면 물의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이 많을 때는 적당량 한 3분의 1에서 아마도 한 반 정도가 들어갈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물이 적게 묻은 손에 적게 묻은 수분이 적은 상태의 커피 찌꺼기는 아마 물이라든가 SA1이라는 게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 안에 보시면 이 상태는 손에 물이 이렇게 많이 묻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BA1이 반까지는 아니고요. 반이라고 하면 250g입니다. 왜냐면 500g을 기준으로 해서 500ml를 쟀기 때문에. 그래서 반 아마도 한 요 정도만큼 한 3분의 1이나 아니면 오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안전캡으로 되어 있지만 차후에는 이렇게 일반 따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실 때는 쓰고 나서 조금 더 보관이 용이하게 바뀌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패키지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요 안전캡을 따서 요 안에 BA1 곰팡이 억제제를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한 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 되시죠? 이걸 본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섞어주시면 약간 손에 물이 축축한 이렇게 진 느낌이 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꽉 눌러보시면 덩어리가 생깁니다. 물이 촉촉한 덩어리가.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요 SA1이라는 점도를 직접 이렇게 뜯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싹 뿌리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간말가루가 날리지 않게 먼저 한번 살짝 이렇게 팁이긴 한데 살짝 덮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섞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날리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SA1은 이제 점도성을 갖고 있지만 색깔이 하얀 색깔, 약간 누런 색깔, 그리고 약간 분홍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은 전혀 구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이 묻지 않는 상태에서는 평생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뭐 변한 것 같다, 이상한 것 같다 생각은 외관으로는 절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떡 만들 때처럼 백설기 만들 때라고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꽉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가루가 섞이듯이 섞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섞인 가루가 전체적으로 하얀빛이 겉에 돌죠. 요런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예요. 지금 자체 상태가 커피 버스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정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나왔는데 딱딱하다면 물을 넣는 방법을 다시 한번 추가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점토의 질을 맞추는 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커피 점토를 만들기 전, 커피 버스에 넣기 전에 커피 점토 분말의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만든 커피 점토 분말, 그러니까 커피 점토가 되기 전이죠. 커피 버스에 넣기 전의 상태를 커피 버스에 직접 투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시죠. 안전. 꼭 전원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손에 절대 고무장갑이나 장갑을 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섞을 때는 손에 묻기 때문에 고무장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혼합을 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 기계에 넣을 때에는 절대 고무장갑을 끼거나 장갑을 껴서, 그 이유는 나중에 점토가 같이 빨려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갈 때 이 장갑이 혹시나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스크루가 절대 쓰지 않기 때문에 손을 자꾸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손이 무게지는 진짜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장갑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무장갑은 절대 끼지 않고 이
투입구의 금형 밑으로는 손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서 넣는 방식으로 하고요. 밀어 넣는 것도 나온 점토로 다시 밀어 넣어야지, 실제 다른 용기를 쓰거나 플라스틱 용기를 쓰거나 나무 용기를 쓰면 안에서 나무가 파손이 되고 조각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첫 번째 장갑을 끼면 안 된다. 두 번째,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누르는 걸 활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꼭 지켜주시면 안전상에 절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원을 넣고 실제 분말 만든 상태를 혼합 분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은 이렇게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분말은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처음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분말이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들어가요. 그 대신에 나중에 점토화가 되면 점토가 천천히 들어가지. 1kg가 들어가는데 불과 한 1분, 2분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자, 이 정도 넣었는데 한번 앞에 나오는 거 한번 보실게요. 나오는 거 보시면 이렇게 점토가 지금 빡빡하게 잘 안 차 있죠. 그 이유는 가루가 한 번 응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차후에는 더 찰지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한번 보실게요. 왜냐면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양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러면 1kg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1kg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되는 건 1kg예요. 1kg인데도 안에 보면 뭐 많은 양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나중에 무게를 재보면 한 600에서 700g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안에 남은 요만큼이 점토가 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계를 세우고 1차 가공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계를 세웠고요. 지금 1차 가공된 이런 점토들이고 아까의 분말보다는 한 번 더 약간의 뭔가 진 느낌이 있으시죠? 그래서 일부러 아까 혼합할 때 전체적으로 분말만 그냥 혼합할 뿐이지 손으로 뭉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커피 찌꺼기, 커피 박이 수거가 되면 그냥 혼합해서 바로 넣게끔 단순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한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자, 무게를 잴 때 요 철 무게를 제가 나중에는 빼겠습니다. 자, 770이죠.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해보면 300이에요. 그럼 지금 나온 게 거의 한 400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400 정도의 점토만 나온 거예요. 아까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1kg, 거기다가 물, 거기다가 SA1, 다시 말하면 커피 찌꺼기에 BA1과 SA1까지 하면 총 무게가 한 1kg 300에서 1kg 400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1kg 400이 나오지 않고 지금 요 앞에서만 떨어진 정도가 한 300g에서 많게는 500g 가까이 나와요. 물론 이제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700에서 800g인데 결국은 이 기계 안에는 항상 500g 정도, 적게는 400g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작업하시는 분들은 1kg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2kg를 작업하고요. 근데 2kg를 한 번에 하시는 게 좀 어려우시면 1kg를 해서 한 번 돌리시고 그 다음에 1kg를 또 따로 만드신 거를 한 번 넣어서 2kg를 처음에 작업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나면 한 1kg 5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이제 편하시죠.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새 기계에서 나오는 양이 아직까지는 적기 때문에 한번 1kg를 더 해서 얼마만큼의 양이 나오는지 2kg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점토가 생산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추가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한 게 지금 첫 번째 1kg 돌렸을 때고요. 두 번째 1kg 돌렸을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나올 때 이 부분이 압력이 가해지면서 나오는 건데 이 아이가 처음에 나올 때는 흘러나와요. 처음에는 점토가 뭉개지면서 흘러나오는데 여기에 압이 차면 찰수록 꽉 조여주면서 더 찰지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두 번, 마지막 세 번까지 돌리면 엄청나게 좋은 질의 점토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똑같은 첫 번째인데도 1kg 다음에 1kg가 이렇게 다를 때가 있고요. 2kg가 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보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찰지게 물의 양이 잘 조절이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돌렸을 땐 과연 이 두 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넣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1kg가 들어가는데 거의 순식간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던 부분은 처음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라서 처음으로 보내고 이 정도에서 많이 나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또 넣으셔야 돼요. 넣는 방법은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넣어서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쪽 앞쪽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이렇게 깨끗하게 찰지게 나오죠.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도 이 정도면 점토의 질이 엄청나게 좋은 상태예요. 끊어지지 않죠. 받쳐줘야 끊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끊어지세요. 이렇게 받쳐줘서 이럴 때는 뭐 빵칼이라든가 원하는 대로 잘라서 편하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나왔던 것도 제가 두 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2kg인데 상당히 많죠. 아마 나오는 것까지 보시면 거의 2kg라고 찌꺼기를 모아놨지만 거기에 SA와 BA와 물과 전체적으로 하면 아마 진짜 많이 나올 때 3kg, 적게 나오면 한 2.5kg 이상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자, 이 안에 있는 게 끝까지 돌 때까지 한번 볼게요. 나중에 이제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 점토가 언제쯤 이렇게 끝날 것 같다 하면 기계가 약간의 빈 소리로 퉁퉁 튀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점토가 거의 들어간 거에 많이 밀려서 나갔구나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점토가 꽉 차면 꽉 차서 진동이 약간 묵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철이 움직이는 철철철철 하는 소리가 나시죠?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점토가 다 나갔다고. 한번 보시면 안에 거의 다 점토가 이제 다 빠져나갔어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1kg의 찌꺼기를 모아서 BA1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전체 무게에 다시 또 SA1을 넣고 그리고서 만든 이제 양입니다. 이거를 한번 혹시 모르니까 저희도 한번 재볼게요. 여기는 안 되네 좀. 자, 전체 무게를 한번 올려서 재볼게요.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2.5kg, 여기에 또 남아있는 것까지 하면 2.6에서 7, 많게는 3kg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2번 정도 한 건데,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지역의 모든 이제 전문가분들은 거의 3번 정도 뽑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3번 뽑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물로 해서 점도를 좋은 질의 점토를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딱딱, 이게 손으로 만졌을 때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는 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질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물을 막 넣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뼈만큼씩 잘라서 그냥 물에 담갔다가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다만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얘하고 물을 담는 것과 얘하고 물을 담는 것과 어떤 게 물이 많이 묻나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얘가 더 많이 묻는다고 하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얘를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얘를 잘랐을 때 물을 묻히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또 흐르는 물까지 하면 많은 양이 들어가요. 근데 얘는 한 번만 해서 물이 흐르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게 보통 3번까지 잘려서 들어간다고 하면 물의 양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는 작게 자를수록 물에 치겨서 넣었을 때 물의 양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짧게 잘라서 물을 흠뻑 묻히고 하면 물이 너무 많아져서 질어지기 때문에 한 사이즈는 손가락 하나 정도? 요 정도 사이즈만 물에 담아서 넣기만 하면 더 좋은 점토의 질을 느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쓰기 편안한 이 점토는 약간 진 느낌이고요. 저희가 상품을 만들 때의 느낌은 요 정도도 충분히 상품은 만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쓰는 용도와 또 우리가 상품으로 만드는 용도를 약간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 점토를 만들어 보고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볼게요. 물 한번 살짝만 털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넣기만 합니다. 좀 더 매끄럽고, 나중에 제가 질을 보여드릴 텐데, 요게 처음에 만든 거니까 요거 나눠 놓을게요.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넣고, 얘는 이제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물을 적신하기 때문에 잘라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으로 보시면 얘가 저희가 2번 뽑았던 점토고요. 손에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꽉 안 들어가고 탁 터지죠. 얘 같은 경우에 눌렀을 때 쫙 좀 깊게 편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봤을 때도 편하게 이쁘게 들어가고요. 사람이 만졌을 때도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딱딱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죠? 그래서 얘가 2번 점토를 돌린 거고요. 기계를 2번 돌린 거고, 3번째 돌렸을 때 물을 묻힌 아이예요. 예. 찰지는 게 틀리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 점토를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물을 요 정도로 많이 이렇게 넣을 때에는 아이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점토로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또 몰드에 넣어서 쓸 경우에도 조금 더 진 게 넣기에 편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점토나 몰드에 넣어서 뽑는 상품들은 조금 더 질게 해서 뽑으시는 게 좋고, 얘처럼 단단하게 뽑는 아이들은 앞에 이제 나중에 저희가 교육을 해드릴 연필 금형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네모 모양의 뭐 블럭 만들 때 쓰는, 타일 만들 때 쓰는 금형들을 넣을 때, 그럴 때는 조금 더 대게 하는 게 좋으세요. 그 이유는 너무 질면 나중에 대량으로 말릴 때 갈라지거나 휨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 덜 들어간 것들이 대량으로 생산하기에는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한 기계 정도로 돌았을 때는 한 번 돌려도 충분하지만, 아까 처음에 돌렸을 때는 이제 약간 뭉쳐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무조건 2번 이상 돌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보통 2번 돌리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전문가분들은
3번을 돌리게 되고요. 이 3번을 돌린 후에는 물의 농도를 그냥 쓸 건지 아니면 어떤 농도,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쓴다고 하면 좀 더 질게 해서 물을 적셔서 넣어서 실제 점토가 좀 더 질게 아이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토로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점토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정리신 것 같아요. 마지막 다 활용을 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쓸 때 막히고 곰팡이 피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리가 부족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거 마무리할 때를 꼭 한 10분 정도 여유를 두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기계는 코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묻은 헝겊으로 그냥 그대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계 안에 있는 점토들이잖아요. 이거는 끝까지 다 밀어냈을 경우에는 또 추가로 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지금은 안에 있는 것들을 끝까지 안 나올 때까지 먼저 한번 뽑아서 정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안에 굳으면 곰팡이도 피고 나중에 막혔을 때는 또 청소를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리가 이제 약간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는 거는 지금 돌아갈 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나왔을 때 일어납니다. 앞에 보시면 나가는 게 천천히 느려져요. 자, 보시면 앞에는 이제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잘라내시고요. 자,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은 손으로 절대 긁어내시면 안 되고 숟가락이나 이런 걸로 긁어서 무조건 코드가 이렇게 뽑힌 상태로 항상 이렇게 걷어서 안에다 넣으시면 또 계속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을 하세요. 안에다 넣고 다시 뽑을지 아니면 저희처럼 그냥 이렇게 걷어내고 차후에 쓸지.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걷어내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은 보이시죠? 근데 안쪽에 한 바퀴 더 돌아야 또 반대편에 묻어있는 점토들을 걷어낼 수가 있으세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항상 전기에 대한 위험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또 남아있죠? 그러면 다시 또 전기를 뽑고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걸러내시면 편하세요. 그래서 안쪽에 또 있을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해서 조금 번거롭지만 꼭 안전을 위해서 다시 또 전기를 뽑고 그러면서 안에를 이렇게 또 파시면 되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셔서 안에 있는 거를 깨끗하게 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꽂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보고요. 그리고 나서 꽂아서 저희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뽑아줘요. 이렇게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깨끗하게 해놓으시면 차후에가 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제 위쪽은 다 끝난 거고요. 안에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밀고 나가기 때문에 차후에는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앞에는 이 부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들고 나중에 밀어내도 되지만 여기부터 건조가 되고 딱딱해져서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운데를 꾹 눌러서 쭉 밀어내고 쭉 빼시면 됩니다. 안에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쪽도 없애고 아래 쪽도 없애면 마지막에 이 중간에 이만큼만 남아있기 때문에 차후에 쓰실 때 곰팡이도 안 피고 차후에 막히는 일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간으로 안 쓰시거나
하루 이틀만 안 쓰시더라도 꼭 청소를 한번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오늘 썼는데 내일 바로 쓸 건데 청소하기 귀찮다 그러시면 물이 묻은 수건을 위에다 꽉 넣으시고 그 한 상태에서 물을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는 게 안에 점토가 있으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 겨울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면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지막은 꼭 위에 투입구에 대한 청소, 그 다음에 토출, 밖으로 나가는 출구에 대한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겉을 한번 닦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다음에 쓸 경우에 정말 깨끗하게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깨끗한 모습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피 버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차후에는 이제 금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금형을 통해서 나온 연필이라든가 다양한 타일 모양들을 어떻게 하면 대량으로 또 건조를 하고 만들 수 있는지를 또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커피 버스로 제일 기초적인 커피 점토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재밌으셨나요? 감사합니다.